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파랑비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파랑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지환, 14년 군번으로 강원도 땡땡 사단에서 복무했다. 처음 자대 배치 받아서 갔는데 우리 대대는 폐바에 있었다. 내 맞선임은 상꺽, 오랜만에 신병이라 그런지 다들 나를 반겨주고 챙겨주었다. 우리 폐바에서는 한 개의 소대를 접근산에 올려보내 3에서 6개월 정도 생활하게 했다. 접근산은 GP와 북한 쪽 초소가 모두 보여 관측에 용이한 이점이 있었기에 작은 막사를 구축하고 군견까지 배치, 한 개의 소대의 병력을 항시 상주시켰다. 부식이나 식재료는 케이블카를 이용해 올려보내줬고 PX도 없고 황금마차도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휴가자들이 더블백을 가지고 휴가 갔다가 복귀할 때 한가득 음식을 싸들고 올라오는 전통이 있었다. 우리 부대가 접근산 소대에 발령이 나자 선임들이 미친듯이 환호했다. 이상하다. 힘들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개 소대만 독립생활을 하다보니 소대장만 허락하면 연등도 자유, 작업 없는 일과 시간도 자유, 융통성 있게 풀어주는 생활이다보니 말년을 해피하게 보내다 전역할 생각에 선임들이 좋아했던 것 같다. 접근산에 투입되기 전 소대 안에서 시설병, 취사병, 경계병, 군견병 등등을 정했다. 나는 취사병을 하게 됐는데 산속인 만큼 취사장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배수구가 막히는 건 그냥 일상 수준, 악취는 기본에 발목까지 항상 하수구물로 가득 찼고 매일 역류했다. 펌프로 빼내기는 했지만 휘발유 아깝다고 호수를 입으로 빨아 물을 밖으로 빼내는 그런 역한 짓까지. 그냥 취사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취사병을 지원한 건데 취사병도 하고 근무도 서고 작업도 시켜댔고 취사장까지 이 꼴이니 현자타임이 시게 올 때가 많았다. 그렇게 일병을 달고 겨우 멘탈을 붙잡고 있던 중 훈련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대대에서 전술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다. 대항군을 잡으면 끝난다나 뭐라나. 접근산은 경사가 심하고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대항군이 침투한 적은 없었다. 실제로 아무 일 없이 상황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 또 경계 보초나 서다가 끝나겠지 라고 다들 생각했다. 밤이 되자 일부 인원이 산속에 흩어져 매복했고 나는 큰 주먹밥을 만들어 부사수와 함께 식사 추진에 나섰다. 접근산 주변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훈련 상황이라 LED 플래시도 켤 수 없었다. 더더군다나 접근산 주변에는 항상 안개가 껴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동하기가 힘들었다. 아이, 뭐가 보여야지. 부소대장이 유성 매직으로 손바닥에 개발세발 지도를 그려주긴 했는데 다른 소대원들과는 달리 산밖을 거의 돌아다녀보지 않아 의미 없었다. 몇십 분째 계속 같은 곳을 뺑뺑이 돌며 헤매는데 전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사람 모양의 실루엣 둘과 조우.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오인용 대빌. 보초전 3부 앞으로. 가까이서 보니 정글모 착용한 중년의 간부 한 명과 통신병 한 명이었다. 머리나 어깨에 대항군 머리띠나 완장도 두르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끼리 쓰는 암고도 알고 있으니 그냥 훈련을 평가하는 평가관이라고 생각했다. 필승! 그래. 너희 막사가 어느 쪽이지? 나는 밥을 배달할 곳은 헤맸지만 막사로 복귀하는 길은 기억해두고 있었기에 그 간부에게 자세히 알려주었다. 고맙다. 수고해라. 그렇게 둘은 내가 알려준 길을 따라 올라갔다. 식사 추진이 한참 지나서야 겨우 매복진지에 도착. 밥을 풀어주는데 야, 지환아. 근데 오면서 누구 못 봤냐? 여기는 무조건 지나갈 텐데? 이상하네.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설마 그 두 사람은 아니겠지. 대항군 표식도 없었는데 아닐 거야. 그렇게 주먹밥을 추진하고 복귀했는데 소대장님께서 나와 계셨다. 지환아, 훈련 끝났다. 끝났습니까? 그런데 소대장님 목에 커다랗게 사망이라고 적힌 보드가 걸려있는 게 아닌가. 막사와 막사 밖에 있는 유류탱크, 탄약고와 창고에는 전부 폭파라고 적힌 딱지가 붙어있었고 막사 주위로 경계를 서고 있던 인원들과 막사에 남아있던 모든 인원들은 사망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웬 정글모를 쓴 간부가 막사 안까지 쑥 들어오더니 필승! 너희들은 창문에 수류탄이 날아 들어와서 전부 사망한 거야? 라고 선언했다는 것. 막사 주위에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안개 때문에 보지 못했고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때문에 발소리도 듣지 못해 뚫린 것이다. 그나마 군견이 허공에 대고 계속 짖었는데 보초병들은 그냥 을에 개가 짖나 보다 하고 말았던 것. 결국 소대 훈련 평가에서 군견의 평가가 제일 좋았고 나머지의 평가는 처참했다. 나 때문에 개만도 못한 소대가 된 것. 소대원들은 나 때문이라는 걸 전혀 모른 채 그냥 경계에 실패해서 뚫렸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 뒤로 접근산 소대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전부 사라지고 말년들은 끝까지 FM으로 생활하다 전역하게 된다. 왜 그렇게 의심 없이 안일하게 길을 알려줬을까? 나와 후임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고 서로 약속했다. 당시 함께 생활했던 선임 후임들께 정말 미안합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모두 행복하세요. 필승! 그나저나 그 정글 못 쓴 간부는 어떻게 우리끼리 사용하는 암고어를 알았을까? 아직도 궁금하다. 두 번째 이야기.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예비군 1년차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예비군 1년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성준, 2020년 5월 군번으로 작년에 전역한 따끈따끈한 예비역이다. 요즘 PX는 PX 아주머니라고 해서 민간인을 고용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부대는 규모가 작은 직할대다 보니 민간인이 아닌 일반 사병을 뽑아 PX병을 시켰다. 이번 편의 주인공 PX병 이민철, 2020년 4월 군번으로 외향적인 성격이다. 참고로 우리는 6개월 동기제라 6개월 단위로 동기를 끊었다. 2등병 때부터 PX병으로 차출된 민철이는 불침번을 포함해 모든 근무에서 열외, 꿀을 쪽쪽 빨아먹는 주제에 후임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권위의식 넘치는 녀석이었다. 지 입으로 짬찌 킬러라고 떠벌리고 다니며 후임들을 얼마나 갈궈대던지 후임들이 불쌍할 정도. 하긴 나보다 일주일 먼저 왔다고 스트레스 준 거 생각하면 정말 동기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내가 병장이 된 날 사건이 터지고 만다. 평소 화가 많으신 행보관님이 우리 생활관의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셨다. 야, 이민철!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병장 이민철. 민철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따라 나와! 5시간 뒤 민철이는 영혼이 빠져나간 표정을 한 채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야,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징계위원회 열린다. 에? 징계위원회라니? 민철이는 짬찌 킬러로서 후임들을 말로 갈구긴 했지만 절대 폭력을 쓰지 않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갈군 것 때문에 누가 찌른 거야? 아니, 나 PX에서 술 마신 거 들켰어. 뭐? 그렇다. 민철이는 간이 부었는지 술을 몰래 빼돌려 종종 마셨고 가끔 옆에 있을 때 술 냄새가 나기도 했다.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부대장의 허락 없이 부대 내 음주는 절대 금지다. 나는 궁금했다. 술을 마시면 수량 부족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술을 빼돌린 거지? 간부들은 PX에서 술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민철이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군 간부의 명의를 도용했던 것. 처음에는 소주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다가 나중에는 맥주, 양주, 심지어 보드카까지 마셔댔다고 한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장님께 불려갔다. 모두가 군기교육대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휴가 잘림 정도로 그치고 만다. 왜냐하면 민철이의 아버지가 우리 부대 전 주임원사였고 지금 현 대대장에게 편지까지 쓰며 애걸복걸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민철이는 PX병에서 잘렸고 행보관 전용 작업병으로 끌려다니게 된다. 말년에 배수로 작업에 사계 청소라니 불쌍한 놈. 그렇게 전역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민철이에게 전화가 왔다. 반가운 마음에 오랫동안 통화를 했다. 통화 중에 민철아, 너 그 PX병 잘린 거 기억나냐? 그거 쓰글 기억나지. 그거 동렬이 시키가 찔렀잖아. 동렬이? 박동렬? 동렬이는 우리 바로 밑 군번으로 짬찌 킬러인 민철이는 동렬이를 자주 갈궜었다. 아니, 동렬이는 네가 술 마신 거 어떻게 한 거야? 내 얼굴이 빨갰대.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동렬이는 눈썰미가 참 좋았던 것 같다. 나중에 밥 한 끼 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정말 충격적이다. 동렬이가 민철이를 찔렀다니. 사실은 내가 찔렀는데. 그러게, 군번 일주일 빠르다고 누가 작업 다 나한테 짬 처리하래? 충성 하사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